왜 플레이버즈가 사람들의 평이 이렇게 좋은지 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해가 잘 가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치미입니다. 자, 오늘은 5성급 호텔 뷔페 중에서 최근 들어 평이 가장 좋은 JW 메리어트 서울의 플레이버즈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부터 보실 분은 하단 타임라인 참고 부탁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보통 호텔 뷔페를 갈 땐 하루 한 끼만 먹을 생각으로 주말 런치 이후에 방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시간대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사람이 정말 적더라고요. 홀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는데 규모에 비해 음식이 놓여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기도 해서 돌아다닐 때 사람에 치이는 느낌도 전혀 없었고 좌석 간 간격도 넓고 중간중간 독립된 좌석이나 파티션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다른 호텔 뷔페에 비해 확실히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참고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천장이 확 높아지면서 탁 트인 느낌이 나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음식이랑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채광도 좋고 훨씬 화사한 분위기라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자리에 앉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로 더 안쪽에는 독립된 프라이빗 룸도 하나 있었습니다. 최대 12명까지 수용 가능해서 단체 모임 하기도 좋아 보였는데요. 최소 보증금 150만 원이 있긴 하지만 와인 구매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음식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자리 잡았어요. 기본으로 생수와 탄산수가 제공되고요. 커피나 차 종류는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는데 나갈 때 테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뷔페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와인을 한 잔씩 주는 경우가 많죠. 플레이버즈도 레드 혹은 화이트 와인 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총괄 소믈리에님이 프랑스 와이너리에 직접 방문해서 들여온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벨지에도 JW 메리어트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추가로 웰컴 디시도 제공됩니다. 한동안 가지가 나왔었는데 욕을 꽤 많이 먹더라고요. 지금은 소고기 라자냐로 바뀌었습니다. 갓 나온 상태로 아주 뜨겁게 제공되고 치즈가 낭낙해서 꽤나 맛있었어요. 개인적인 팁은 그릴 섹션에 있는 고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먹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뷔페를 털어볼 건데요. 근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먹을 게 되게 많다. 메뉴가 좀 상당히 괜찮아서 흥분되고 있어. 암튼 살짝 둘러봤는데 가짓수도 많고 먹고 싶은 메뉴도 많아 시작부터 너무 흥분됐는데요. 일단 주스 먼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집에서는 귀찮아서 잘 안 갈아 먹는 건강 주스가 3종류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고 개운하게 시작하기 좋았습니다. 보통 뷔페 가면 해산물을 먼저 드시는데 플레이버즈에서는 고기 먼저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현란하게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기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적다 보니 회전율이 조금 느릴 수밖에 없긴 해요.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식어서 겉이 말라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가장 초반에 나오자마자 가장 따뜻할 때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입구 쪽에는 LA 갈비, 등심, 양갈비, 돼지고기 폭립이 있었고 옆으로 살짝 돌아가면 우대갈비와 리바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LA 갈비 진짜 맛있다. 우리가 식었을 때 먹었잖아. 그랬는데도 누린내도 안 나고 되게 고급지면서 여기도 안 짠데 달지도 않으면서 깊어, 맛이 깊어. 다만 먹을 때마다 어떤 건 담백하고 어떤 건 맛이 강하고 맛의 편차가 조금은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부위는 등심 쪽이었어요. 기름기도 적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참 좋았는데요. 리바이도 비슷한 느낌이긴 했지만 등심 쪽이 씹는 식감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우대갈비는 조금 더 기름지고 육향이 좋았고요. 양갈비도 부드럽긴 했는데 저희가 너무 식어있는 상태에서 먹어서 풍미가 조금 덜한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도 맛있어. 사실 저희가 영상 찍느라 전부 식은 상태로 먹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위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긴 했어요. 야, 식었는데 이렇게 부드러워? 완전 식었잖아. 진짜 지금. 맛있다. 되게 맛있어.
타이밍이 안 맞더라도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사이드로는 전복, 새우, 감자, 토마토 정도가 있었는데 이 토마토가 생각보다 킥이었어요. 달큰하면서도 상큼함도 살짝 올라오는데요. 고기 먹다 물릴 때쯤 입에 한가득 넣으면 채즙이 샥 나오면서 입안이 리프레시 됩니다. 이게 자르니까 즙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딱 들고 한 입에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 꼭 한 입에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제 해산물을 먹을 차례입니다. 회나 초밥류는 널어 놓는 게 아니라 적당히 소분해서 올려 놓으시더라고요. 초밥으로는 새우, 광어, 연어, 장어, 달걀 초밥이 있었고 사시미는 흰살 생선, 연어, 참치가 있었는데 원하는 부위만 따로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레이버즈는 참치가 별로라는 평이 많아요. 반면에 흰살 생선은 대체로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아서 저희도 광어만 따로 받아왔고요. 이날 먹은 광어도 정말 쫄깃하고 맛있었는데요. 다만 와사비가 평균보다 많이 매운 편이라 평소 드시는 양의 절반 정도만 넣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럼 코 뿜습니다. 나중에 보니 광어 지느러미랑 방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방어는 조금 평범했어요. 그냥 적당히 부드러운 정도라 광어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 고등어 봉초밥이랑 해초를 곁들인 굴요리, 그리고 훈제 연어와 연어 그라브락스가 있었는데요. 평소 그라브락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플레이버즈의 그라브락스는 훈제 연어랑 거의 똑같은 맛이더라고요. 최근에 먹은 그라브락스 중에는 홈쇼핑에서 구매했던 박정수 그라브락스가 가장 맛있었어요. 레몬이랑 딜을 넣고 비트로 숙성한 그라브락스였는데요. 연어 주제에 굉장히 향긋하고 식감도 쫄깃하고 감칠맛이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방송을 안 하는 느낌이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혹시 방송하는 거 보시면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차가운 해산물입니다. 새우, 전복, 가리비, 관자, 대게, 참소라. 소라랑 가리비가 가장 맛있었어요. 쫄깃하고 단맛도 좋았고요. 관자도 키조개 관자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단맛도 좋고 상태가 참 좋았습니다. 대게는 차가운 거 따뜻한 거 둘 다 있었는데요. 차가운 건 탱글하고 단맛이 좋고 따뜻한 건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어요. 참고로 저는 이왕이면 집게발 위주로 가져와서 먹는 편이에요. 훨씬 쫄깃하고 대게의 풍미도 훨씬 좋더라고요. 단맛 미쳤어. 아, 한 진짜? 번만 먹어봐. 자, 이쯤에서 지배인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는데요. 대게다리를 쉽게 까는 것과 더불어 더 맛있게 즐기는 꿀팁도 알려주셨어요. 요령은 작은 거 위해서 여기 네네. 살짝 들어서 이렇게 살짝 주시고 자르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안에 살짝이 쫙 딸려 나옵니다. 안 나왔어. 안 나와서 와. 다시 한번 다시. 이게 안 쪄져 있으면 여기 가운데 여기에다 살짝 칼집을 한번 주시고 섞어뜨리면 살만 쫙 나오고 우와. 여기 여기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우와. 아, 이 파스타에 들어가면요. 트러플 소스에 찍어 뭐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미쉐린을 이거 완전 꿀팁이다. 파스타 코너에 있는 트러플 소스 팟캐리에 대게 다리를 찍어서 드셔보세요. 우와, 별미담. 별미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사실 이 게랑 트러플을 같이 먹어본 적이 처음이거든, 내가 아예. 나도. 근데 뭔가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별미야. 되게 신기해. 그러네. 근데 이렇게 먹으면 개인적으로는 차가운 것보단 따뜻한 거랑 뭐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맛있다. 맛이 있네. 어울리네. 우와, 맛있네. 솔직히 트러플 소스에 찍은 대게가 미슐랭이라기보다 그냥 이 트러플 소스 자체가 미슐랭이네. 인정. 야, 이거 맛있다. 이거 고기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나중에는 트러플 소스만 한 바가지 퍼와서 이거저거 잔뜩 찍어 먹었습니다. 참고로 파스타는 요청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네. 랍스타가 짱이거든요. 빨리 랍스타가 파스타 바로 옆에는 랍스터가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데요. 머리나 집게발 없이 꼬리만 있고 버터구이 랍스터였어요. 크기가 조금 많이 작은 편이긴 했지만 자체적인 단맛도 좋았고 버터를 매우 낭낙하게 뿌려서 풍미도 굉장히 잘 살린 느낌이라 최근에 먹은 호텔 뷔페 중에서는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지배인님은 이번에도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나이프가 있으면 1초에 까서요. 대부분 여기에 까다 시간다 보내시고 네. 꼬리 쪽 한번 찔러주시고 네. 얘를 싹 들면 머리가 들어가죠. 오, 네. 끝났어요. 오, 이야. 우와. 아, 꼬리 통통한 묶어. 쪽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싹 하면 우와. 자, 그 다음 감사합니다.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저 준비. 숟가락? 이거는요 뭐요? 소스 안 떨어지게 주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입에 들어가는 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최고의 맛이었어요. 아, 계란물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드시고 먹어봐. 이렇게 드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자체는 정말 맛있지만 랍스터는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게 훨씬 맛있었어요. 그냥 소스야. 이렇게 먹으면. 난 그냥 랍스타만 먹는 게 좋다. 트러플 소스에 묻히기엔 굉장히 아까울 정도로 훌륭한 퀄리티였어요. 자, 이제 중식. 보통 호텔 뷔페들이 중식을 잘하는 편이라 기대하고 보는 편인데 플레이버즈는 메인이 워낙 가짓수도 많고 퀄리티가 좋다 보니 중식 먹기도 전에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특히 비풍당 새우라는 건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교촌 허니콤보 맛이 나더라고요. 통통한 새우에 단짠 소스가 아주 자극적이고 맛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쌀국수, 요청하면 즉석에서 만들어주시고요. 딤섬도 2가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김치가 땡길 거예요. 한식 코너 가보시면 김치랑 다양한 밑반찬과 물김치가 있는데요. 솔직히 물김치는 별로였어요. 네, 플레이버즈에서 유일하게 별로였습니다. 그 밖에 죽이나 스프, 국도 종류별로 있었고요. 갈비찜, 애호박 새우찜, 민물장어, 은갈치 강정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애호박 새우찜 정말 맛있었어요. 촉촉한 애호박이랑 통신한 새우의 조합이 너무 좋았고 새우 하가오보다 맛있다. 요리다, 요리. 응. 민물장어도 크기도 큼지막하고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육회는 냉동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5성급 호텔 뷔페에 냉동 육회라니 조금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콜드푸드도 괜찮았어요. 야채나 샐러드 종류도 많았고 상큼한 느낌의 음식들이 많아 느끼할 때 입가심하기 참 좋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음식들. 새우튀김, 커리와 난, 갈릭크랩, 그리고 해산물 파이가 있었는데 해산물 파이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바삭한 파이지 안에 클램 차우더 스프 맛의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상해요. 우와. 왠지 파인다이닝에서 아무주부시로 나올 만한 맛과 식감이었어요. 한쪽에는 화덕 피자도 있었는데요. 도우 자체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루꼴라와 썬드라이 토마토 올려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식사빵도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평소 엄청난 빵순이긴 하지만 뷔페에서 나오는 식사빵은 쳐다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왕 먹을 거 디저트를 먹겠습니다. 딸기철답게 딸기로 만든 디저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그야말로 극락입니다. 참고로 지배인님의 꿀팁은 디저트 코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일단 티라미수 꼭 드셔야 되고요. 에그타르트와 솔티드 카라멜 젤라또를 꼭 챙기셔야 돼요. 젤라또가 4가지 맛이 있는데 솔티드 카라멜만 호텔에서 직접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진하고 꾸덕한 맛인데 꼭 에그타르트랑 같이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여기 가운데 올리는 게 아니라 네. 끝에서 이렇게 한번 싹 한입각이 나옵니다. 우와. 그래서 아이스크림만큼 베어 무시면 돼요. 우와. 그럼 환상을 맛볼 수 어머, 있어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입잘모네님 왔을 네. 때 한번 해봤던 아, 진짜요? 맛있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 몰라. 내가 원래 솔티드 카라멜을 안 좋아해. 그런데도 맛있어? 그런데도 맛있죠? 먹어봐. 이건 일본 셰프가 맛있어요. 아니, 다른 아이스크림은 다 사오는 건데 요거만 직접 만든대. 아, 이런 진짜? 꿀팁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좋죠. 그러면 이거 꿀팁 만들어 보려고 오는 거니까. 개인적인 취향은 그릭 요거트 젤라또가 가장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암튼 식사하는 동안 지배인님이 맛있게 먹는 꿀팁들을 다양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까 꼭 먹으라는 티라미수는 그냥 떠먹는 게 아니라 스푼으로 꼭 3바퀴 정도 돌려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야 진정한 티라미수. 아, 섞어서 먹어야 되는 이건 이렇게 거예요? 드셔야 돼요. 훨씬 풍미 있고 티라미수를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유튜버라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더 신경 써 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 자리 말고도 여러 자리를 돌아다니시며 지배인님만의 꿀팁을 전수해주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파워 E 성향이신 게 분명합니다. 다만 조용히 식사하고 싶거나 내향적이신 분들은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 최근에 갔던 호텔 뷔페 중에 오늘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미쳤어. 보통 호텔 뷔페마다 강점이 있는 음식들이 확실하잖아요. 고기를 잘하는 곳, 해산물을 잘하는 곳, 혹은 디저트를 잘하는 곳, 이게 확실하게 탁탁탁 나눠져 있는데, 근데 플레이버즈는 저희가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그냥 고기도 해산물도 디저트도 그냥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다 그래야 되나?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쓴 티가 나는지 만족도가 너무 높은데요? 어머, 어떡하지? 솔직히 이건 무조건 드세요 라고 말할 만한 와우 디쉬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다른 호텔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맛의 평균이 확실히 높았습니다. 특히 메인의 퀄리티나 가짓수가 많아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보통 이 정도면 디저트가 아쉬울 법도 한데 디저트까지 종류도 많고 다 맛있어서 오랜만에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친절하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육각형,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호텔 뷔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 플레이버즈가 사람들의 평이 이렇게 좋은지 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해가 잘 가는 곳이에요. 다만 가격이 조금 부담되긴 하죠. 한때 5성급 호텔 뷔페를 검색하면 늘 최고가를 자랑했던 곳이라 늘 고민하다가 다른 뷔페를 가곤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다른 호텔들이 엄청나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호텔 뷔페를 간다는 건 좋은 날 큰맘 먹고 가는 거잖아요. 1, 2만 원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만족도가 확실히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높았던 플레이버즈. 정상가는 194,000원이지만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10% 할인이 가능해서 174,600원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가 타이틀은 최근에 워커힐 뷔페가 195,000원으로 기록을 갱신했더라고요. 다만 워커힐도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10% 할인이 가능해서 17만원대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 할인 없는 신라호텔의 파크뷰가 192,000원으로 실질적인 최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만간 워커힐이나 신라호텔도 한번 다녀올게요.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